그 음식 중에서 보면 가장 항암 성분, 암 환자들에게 보면 항암 성분이 많은 그런 캐리세치는 사실은 껍질이 있어요. 보라색이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차를 끓여 마셔야 돼요. 차로 끓여 마시는데 그게 진국에 한마디로 그게 마이크로그램을 줬더만은 한 52.13%가 치밀도가 떨어지더라.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우람원 원장 문창시입니다. 이제 영상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미토콘드리아랑 암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리 암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암하고 관련이 많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발전소들이라고 생각해요. 발전소에서 우리 이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각 가정에 전기도 보내주고 여러 공장도 돌리고 하잖아요. 전기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유가 그대로 올 수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 작용이나 세포질에서 두 군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해당 작용은 아주 적게 못 만들어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못하죠. 자, 그러면 왜 미토콘드리아하고 암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놓고 네. 미토콘드리아하고는 또 관련이 없다고 하느냐. 네. 암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예전에는 못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만 가지고 만든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8분의 1밖에 못 만들거든요. 세포질을. 미토콘드리아에서 18배를 만들어. 그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질에서 만드는 이 2개밖에 못 만드는 엔진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제네시스하고 아주 소형차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네시스 에너지 출력이 좀 세잖아요. 네. 근데 소형차는 출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암은 이 출력이 약한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료는 몽땅 똑같이 써요. 재료는 똑같이 쓰면서 18분의 1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리 말을 바꾸면 뭐가 돼? 유지하기 위해서는 18배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 이제 암은 그런 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 미토콘드리아가 관여를 하더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정상인에서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2개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36개. 이걸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니까 충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데 예전에 떨어진 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단백질을 만드는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잖아. 이걸 거꾸로 돌리면은 재료를 만드는 게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려면 뭔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 세포를 만들 재료가 필요하잖아. 이 재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한마디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재료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재료를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인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해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절기 때나 이럴 때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확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암의 입장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달리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과 암에서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전은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절기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살려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쉽게 그냥 발전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암세포는 이 발전소를 끄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는 이제 그 차이점만 있어요. 그러면은 암 환자분들이 지금 내 미토콘드리아 상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좀 알 수 있는 뭐 검사라든지 뭐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검사로 해서는 이제 우리 유기산 검사라든지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관계되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 이걸 검사를 하면 돼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검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든다. 거죠. 또 체중이 빠져요. 체중이 빠지는 것은 어때요? 암 덩어리 해봤자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 하는데 체중은 막 6kg, 7kg 쫙쫙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암세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배를 먹어요. 예?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2개씩밖에 한쪽에서 16개를 만드는 엔진이 꺼지니까 네. 2개밖에 못 만드니까 대신 재료를 18배를 써야 똑같은 양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 가지고 네. 이게 다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걸 다 빼가 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이제 정말 정밀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서 우리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체온이나 체중 감소가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암에 우리가 걸렸을 때 좀 나타나는 뭐 증상 이런 걸로 체중 감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체중 감소가 곧 그 미토콘드리아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되는 건 이제 아니죠. 그렇게만 다 볼 수는 이제 없고,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암을 짐작을 할 때, 암을 이제 그 발견이 안 됐을 때, 네. 혹시 체중이 빠지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혹시 암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검사해봐라 네.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이나 항암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네. 그것 자체로도 체중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하기 전에는 우리가 체중이 빠지면은 이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대사 문제 때문에 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는 이제 보지만, 암을 진단받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체중이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항암만 하더라도 우리 정상세포 다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 거고, 또 먹기도 좀 어렵고, 뭐 수술 받으면 또 먹기도 어렵고, 그다음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그리고 우리 암에 걸리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근육도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도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하나로 미토콘드리아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먹는 음식도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이 무엇을 먹느냐도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에너지는 다 써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써요.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되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막 달리기를 하고 운동선수들이다 그러면은 되게 주로 어떤 걸 많이 빨리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 만드는 재료가 있고 천천히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빨리 만드는 재료는 탄수화물이 최고. 탄수화물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이때 쓰는 것은 탄수화물을 써요. 빨리 만들어주니까. 근데 내가 유산소 운동이 이제 이게 나와. 천천히 내가 그냥 걷는다. 네. 그러면 급하게 막 에너지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 해가지고 공급할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이때 쓰는 것은 지방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이게 태우려고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용을 할 때는 미토콘드리아도 이용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젖산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젖산을 만드는 과정을 후다닥 가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이 사이클을 돌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대사는 되게 천천히 한 것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느끼잖아요. 100m 달리면 끝날 때쯤 되면은 숨이 헐떡거리면서 다리가 뻐근해지잖아요. 네. 다리가 뻐근해졌단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젖산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 젖산이 많으면 통증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특히 운동선수라기보다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운동을 하잖아요. 갑자기 며칠간 하고 나면은 디스크 증상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다 뒷다리가 땡기고. 네. 그러면은 이게 허리에 문제가 와서 생긴 거냐? 허리 문제가 아니에요. 젖산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디스크 증상처럼 네. 좌골신경통처럼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통증으로 나오고 이거는 벌써 뭐냐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쓰지만 급할 때는 제일 우선순위는 탄수화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쓰죠. 단백질은 되게 이제 우리가 우리 세포 구성을 하고 이런 데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쓰는 그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좀 챙겨 먹으면 좋은 항암 식품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양파. 양파는 사실 굉장히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먹는 음식이긴 하잖아요. 이 양파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우리 양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음식 중에서 보면 가장 항암 성분, 암 환자들에게 보면 항암 성분이 많은 그런 식자재가 되죠.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파 그러면 케르세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마 요즘에는 하도 우리 환자들이나 이분들이 전부 다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맞아요. 네, 케르세친이 많이. 케르세친이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케르세친은 사실은 껍질이 있어요. 보라색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벗겨버리고 나서 하얀 것만 네. 먹잖아요. 네. 그럼 실제 케르세친 별로 안 많아요. 아, 흰색 부분에는 별로 없다. 그렇죠. 보라색, 겉에. 근데 그건 다 까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걸 또 요리를 해가지고 먹기도 곤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차를 끓여 마셔야 돼요. 차로 끓여 마시는데 그게 진국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 그 하얀 부분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칼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함량이 많이 떨어지죠.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토케미칼이라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양파고. 또 우리 양파는 막 까다 보면 막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게 유황 성분이잖아요. 그 황이 들어있고 황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황이 담당하는 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그 유황 성분이 또 들어있고 그래서 보면은 항염증 작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항암 작용 그렇죠. 특히 이제 케르세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항암 작용으로는 세포를 증식하는 거 억제도 하고 세포 자살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안에서 만들어지는 특히 야로에서 같은 것을 많이 제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파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마늘이나 이런 몇 가지 하고 합쳐서 가장 대표적인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뭐 논문이나 실험들도 있나요? 뭐 양파는 뭐 동서양은 막론하고 워낙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추려온 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용량하고 관계해서 양파 추출물을 가지고 밀리리터당 5 마이크로그램 또 밀리리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이 두 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쥐에다가 48시간 동안 이제 먹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본 이제 논문인데 이게 이제 침륜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5 마이크로그램에 주는 것은 한 침륜이 한 23.48% 정도가 감소가 되더라. 근데 10 마이크로그램을 줬더만은 한 52.13%가 침륜도가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양에도 비례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침륜을 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침륜을 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암이 성장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 기능이 조금 지나면 전이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떨쳐주는 게 양파가 있더라. 이것을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아, 그 양파 아까 전에 껍질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케르세틴은 우리가 이제 양파도 보면 자색 양파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더 좀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자색인 경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일반 양파보다는. 그렇죠.